네, 내일장 빌드업으로 이어갑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장 마감했고요. 7월에 새로운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알아봅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관망세가 짙은 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희망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10% 넘는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목표가 사실 한 30원 차이인가요? 30원 차이로 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급등은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우선 오늘 약간은 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그 기술적으로 좀 저항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사실 저라면은 여기서 약간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일부 비중은 그래도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간에 오늘 시장이 이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회피성 물량들에 대한 또 차익 실현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은 일부 비중은 조금 더 이 기술적 저항 구간 또는 목표가 달성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리뷰를 바로 도와드린다면은 어제 바로 이제 제가 편집을 했었던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땅굴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이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ISE 쪽 관련해서 이 내비게이션, 이 유럽 내에서의 탑재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이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동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리비안 쪽 관련된 이슈, 이 폭스바겐에서 투자를 했던 이슈가 결국에는 이 SDV 쪽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자 리비안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이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섹터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주가에 아직까지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업황 자체,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대 오토에버는 그래도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 뜻은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한 좋은 포인트를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자리 같고요.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도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담았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다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상승 흐름 나와줬습니다. 정말 잘 골라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런 종목들 발굴해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의 시장 재료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 재료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방산이 정말 크게 보이네요. 제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 소문보다는 네. 매니저님 방송에서 들었는데 요즘 방산하면은 딱 네 사람 있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그리고 김태윤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 방송에서는 제가 사실 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한쪽에 구석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산 쪽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녹색 밴드나 통해서도 방산 쪽 관련하면 전문가 딱 이 시장에 4명 있다. 푸틴,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그다음 김태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이 방산 섹터 밑에 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딱 제가 써있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 쪽은 최근에 제가 이제 LIG 넥슨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 3대장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 약간 이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된 시장이라면은 오히려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도했던 이런 이 업종이나 이 섹터를 본다면은 바로 해운 쪽이나 방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동 정세 불안 이슈도 있겠지만, 이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지금 이 베팅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베팅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바로 트럼프 수혜 업종인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산주 주목해 주시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담아주셨는데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어떤 테마로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빌드업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3가지 재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공개할게요. 이쪽에 있는 갤럭시 언팩으로 첫 번째 재료 뽑아주셨네요. 갤럭시 링에 이어서 네. 이번엔 어떤 쪽일까요? 지금 일정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다음 달 이제 7월 10일인가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제 갤럭시 링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인터플렉스 말씀드렸고, 물론 약간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결국에 그 기대감은 그 전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계속 반영이 될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언팩과 관련된 부분들,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 여기서 말하는 신제품은 뭐 갤럭시 링도 있겠지만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 또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실제로 오늘 이 그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부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나름대로 좀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 갤럭시 언팩과 관련된 종목들, 뭐 폴더블 폰 아니면 뭐 갤럭시 링 이쪽과 관련된 이슈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갤럭시 언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재료도 그 위에 쌓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재료는 애플이네요.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도 수혜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애플도 뭐 사실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고객 사양으로 이제 경쟁사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16에 대한 공개, 또 어떻게 보면 이 AI 스마트폰에 대한 이 제품 공개가 나왔고, 이제 추후에 이제 출시가 정말로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고, 수요자들은 분명히 이제 갤럭시 S24도 결국 AI 스마트폰으로서 약간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교체 수요 자극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판매량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이 아이폰 16에 대한 이 AI 스마트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 교체 수요를 자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쪽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뽑아봤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애플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세 번째 재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재료 PC이네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길래 플러스 뒤에 PC로 붙여주셨죠? 그냥 플러스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플러스로 낫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물론 뭐 시장의 예상치 자체는 그래도 우선은 코어 PC 기준으로도 전월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좀 내려올 것으로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에서 예상했던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나우 이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 지표를 보더라도 우선은 약간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 정도만 부합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그래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자, 물론 뭐 반면에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좀 충격파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상치 자체가 둔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오면 좀 어렵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국의 이제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약간의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적당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가가 만약에 조금 잡혀가고 미국의 경기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PC 쪽은 저의 약간의 희망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서 플러스로 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 PC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의 재료 세 가지를 모두 더해서 오늘의 희망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공개해 주시죠. 네, 기업명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이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KH바텍이나 뭐 파이nem텍이나 아니면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까지 좀 갔다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좀 거래가 좀 급감을 하면서 시장에서 잊혀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틀 전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서서히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도지형 캔들이 나왔거든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추세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 전날 거래가 약간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다면은 결국에 도지형 캔들 나오고 2일 또는 다음날 한 2, 3일 내에 슈팅 한번 좀 나오는 경우들을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도 뭐 캔들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더라도 이 도지형 캔들 나오고 나서의 이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또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뭘까, 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갤럭시 언팩 행사와 관련된 이 폴더블 폰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그 기대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북미 고객사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아이폰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AI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도 있고요. 또 게다가 이 OCA 필름 쪽 경쟁사 수율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북미 고객사의 높은 점유율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좀 높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자회사 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배터리용 단열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컬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한 가지 이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좀 눌려 있지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거래 급감했다 눌림목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담아보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희망주도 담아봤는데 매니저님 주말 지나면 이제 7월이 또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7월 달은 뭐 우선은 오늘 밤 PC만 잘 지나간다면은 저는 7월 달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수혜 업종들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 같다라고 오히려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 쪽 관련해서 뭐 바이든 수혜 업종, 트럼프 수혜 업종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업종만 잘 선택을 한다면은 오히려 편안한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DMO 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개 방송은 오늘은 없어요. 네, 없는데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산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 등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니저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방산 대표자라고 하면 이제 김정은, 시진핑, 푸틴 그리고 네 번째 우리 MBN골드의 두더지 김태윤 매니저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제 주말에 있을 무료 방송에서도 이 방산 관련 전략 자세하게 또 잡아주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이거 수익 안 나면 군대를 다시 갈 것 같은데 네. 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방산조 꼭 가야 되고 예, 네. 그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개 방송이나 또는 녹색밴드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녹색 밴드와 추후에 있을 무료 방송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